안녕하세요. 치우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진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신 적이 있나요? 예를 들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입대하는 그런 생각 같은 거 말입니다. 저는 경매 투자자이기 때문에 놓친 물건에 대한 아쉬움을 그렇게 잘 표현하지도 않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지도 않죠. 그런데 가끔 정말 아쉬움이 많이 묻어나는 물건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무덤덤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가끔 그곳을 지나가다 보면 속이 쓰리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일도 누웠다가 생각해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이야기쯤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썰을 풀겠으니까 꼼꼼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반성하는 의미로 하는 것이지 따라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간추려서 들을 것만 듣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2009년도에 있었던 공매 물건입니다. 보시게 되면 주거용 건물이에요. 용도는 단독주택이고요. 토지 면적이 779제곱미터니까 숫자 앞자리 2개에 77에 3을 곱하니까 230평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꽤 괜찮은 면적이죠. 면적만 놓고 보면 주택지역에 있어서 200평 메리트 있죠. 건물이 뭐 어떻게 되는 것은 나중에 생각하고 말입니다. 적어도 시내권에서 200평이 넘는 대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메리트죠. 상황에 따라서 주택으로 쓸 수도 있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공장으로 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땅 자체로 놓고 보면 굉장히 매력이 철철 넘친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수익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자산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매력이 있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물론 저도 이 물건의 매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건부터 눈여겨봤어요. 신건의 가격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덥석 물만큼의 감정평가 금액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감정 금액을 떨어질 수 있게끔 버텼죠. 4억 8천 정도면 감정가가 그렇게 나쁜 금액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은 그 이상을 뛰어넘겠죠. 건물 면적도 뭐 1, 2층으로 지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요. 보게 되면 286제곱미터니까 상당히 넓은, 저 정도면 저택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정도가 되겠죠. 사진상으로 봐도 괜찮은 집이죠. 누군가는 이런 집을 꿈꿀 수도 있겠지만 보게 되면 정원도 꽤 멋지게 조성이 돼 있고요. 사진 찍을 때 보면 주변에 꽃도 많이 피어 있어서 누군가는 워너비가 될 수 있는 그런 건물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사진상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실제로 제가 임장을 갔을 때 앞에 커다란 개가 한 마리 있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개가 있으면 이야기하는데 짖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주변에서 소세지 하나 사서 던져주면 조용한 임장을 나름대로 즐기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어디까지나 제 경험에 의한 것이니까 또 소세지 던져주시다가 손에 물리는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감정금액이 4억 8,200만 원 정도였는데 그 중에 절반인 2억 8,900만 원 정도까지 떨어집니다. 제가 원했던 금액이죠. 여기에서 더 떨어지기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공매 특성상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50% 정도 떨어지면 공매 특성상 다시 들어가요. 들어갔다가 나오든지 아니면 들어갔다가 안 나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노렸던 물건은 아무리 많이 기다려도 50% 정도에서는 입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 물건은 저만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물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50%까지 떨어져야 될 그런 물건은 아니에요. 그런 물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물건이 이 금액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교통이 안 좋아서 혹은 입지가 떨어져서 아니면 주택이나 땅에 큰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선순위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까지 떨어지는 거죠. 임대차 내용을 보게 되면 전입 세대주에 있는 오기용 씨, 그냥 오 씨라고 하겠습니다. 오 씨가 2015년 11월 19일에 전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2억 4,800만 원을 대출해 줍니다. 날짜가 2015년 11월 31일이에요. 날짜 차이는 얼마 나지 않는데 은행이 선순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는 모험일까요? 아니면 선순위를 속칭 쉽게 말해서 없다고 보고 돈을 준 걸까요? 여기에 가장 핵심 키포인트가 들어있는 거겠죠. 물론 이런 임대차 정보는 정보가 세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보증금이 얼마고 또 월세가 얼마고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나와 있다라고 하면 다행인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입찰자 입장에서는 불안감도 있을 테고 혹시 저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임장을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도 임장 계획을 세우죠. 보통 초보자 같은 경우는 임장을 나가게 되면 건물이 제대로 있다더라 아니면 그 집이 맞다더라 하고 오는데 어느 정도 짬밥이 좀 되면 그런 것보다는 임장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물어보러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죠. 제 경험칙상 이런 선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는 거의 200% 가짜예요. 은행이 어떤 곳이냐면 진짜 10원짜리 한 장이라도 손에 안 봐요. 그런 곳인데도 은행이 돈을 내줬다. 그렇다고 하면 선순위는 가짜다. 뭐 여기까지가 딱 넘겨 짚어지는데도 그것을 굳이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생각해도 불안감이 좀 엄습하기도 하고 또 확인병이 도져서 그래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가는 것이 맞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임장 계획을 세우죠.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뭔가 확실하게 자기가 직감적으로 느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밀어붙여야 되는 결단력이 필요한 것이지 그것을 굳이 그렇게 확인하고 또 어떻게 나서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아직까지 듭니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물건에 입찰을 하려고 했었던 입찰자들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혹시 이 사람이 내가 모르는 보증금을 주장하면 어떡하지? 혹시 이 사람이 나보다 먼저 어떤 권리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이런 것들은 기우입니다. 쌀데기 없는 생각이고요. 그런 생각보다도 내 판단력과 결심을 먼저 보여줬어야 되는데 괜히 나가서 긁어 부스름이 되는 그런 임장도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초보자처럼 나가서 진짜 위치가 어디고 또 건물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만 하고 그냥 돌아왔으면 좋은데 이게 또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핵심 쟁점이 선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이분이 만약에 가짜 임차인이 아니라 진성 임차인이라고 하면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이 됩니다. 소송도 해야 되고 또 정말로 그 사람이 내세우는 주장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차라리 한번 확인하면 끝난다라는 생각이 더 우선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가 아마 여름 때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물론 앞에 개가 한 마리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까 저의 비장의 무기인 소세지를 한 개 던져주고 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나오시지는 않고요. 소유자인지 임차인인지도 모르겠지만 방충망 뒤에서 저와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뭐 그분이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대부분 임장을 가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경매나 공매에 나온 물건의 임장을 가게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아요. 뭐 저를 반겨주지도 않았겠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여기에 오 씨가 살고 있느냐? 그런 건 아니다. 그런데 너는 누구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벌써 경계를 딱 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그렇게 원만하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가서 뭔가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그런 생각 자체를 제가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좀 더 다그치듯이 물어봤죠. 아, 이게 공매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입찰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기 오 씨가 살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거는 상관없고 공매는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했겠지만 그분이 뭐 호의적으로 웃으면서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되게 까칠하게 이야기를 했고 소세지를 다 먹은 개처럼 정말 쾅쾅 지저대더라고요. 그런데도 원하는 것이 제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분으로 만족을 못해요. 차라리 제가 그냥 이분이 진행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왔었다라면 좋은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또 이분에게서 원하는 정보를 뽑지도 못했고 그래서 저는 이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은행을 또 찾아갑니다. 여기가 이 물건에 대출을 해준 곳인데요. 선순위가 있음에도 대출을 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내가 한 꼭지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세게 밀어붙였죠. 니네 돈 날리면 어떻게 하려고 선순위가 있는 물건에 대출을 해줬냐? 안타깝다. 찌찌찌. 여기까지 좀 조롱을 퍼부었는데도 그분도 뭐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아, 네. 그러면 저도 나와야 되는데 이분하고 콩이야 팥이야 하면서 옥신각신 또 입씨름을 해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내가 왜 그랬는지 지금도 후회가 돼요. 제가 거기에 살고 있는 임차인, 소유주, 뭐 소유주라고 합시다. 소유주를 찾아가지 않아도 될 물건이었고 은행도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그런 물건이었어요. 그냥 조용히 빨대 꽂아서 쪽 수익만 뽑으면 되는 물건이었는데 많이 아는 것도 병이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은행 직원과 콩이야 팥이야 이야기를 되씹고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나오는데 나올 때 제 느낌상 아마 그분이 다른 곳에 전화를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분이 왠지 그쪽에 있는 소유자한테 다시 연락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 날이 입찰 마지막 날이었는데 접수하려고 보니까 물건이 없어졌어요. 분명히 어제까지 있었던 물건이 없어졌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겠죠. 공매 담당자에게 연락을 했더니 그 물건 아침에 취소되었다고 하더군요. 물론 체납되어 있는 공매 물건이니까 세금 문제겠지만 세금도 모조리 깔끔하게 납부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건 별로 안 좋죠. 왜냐하면 제가 임장을 나갔기 때문에 벌어졌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임장을 나가지 않았다면 적어도 이분이 그렇게 곧바로 세금을 처리하거나 은행에서 요구하지도 않은 금액을 물어낼 이유가 전혀 없었겠죠. 뻔히 돈이 흘러가는 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눈치가 없어가지고 저는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면 임장을 나가지 않았더라면 그분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은행에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지금쯤은 아마
여기에서 얻은 수익금을 지금까지 자랑 삼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게 그래서 계속적으로 후회로 남았고, 이 후회로 남는 것 때문에 저녁에 자려고 누우면 화가 치밀어 올라서 이불킥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어느 정도 경매밥이나 공매밥을 드셨으면 자신의 판단력을 좀 믿고 밀어붙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임장을 가서 꼭 확인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임장이 다 좋은 건 아니다. 정말 꼭 확인해야 될 임장은 몇 가지 안 된다. 이 물건으로 뼈저리게 느끼게 된 셈이죠. 이런 식으로 임장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좀 눌러주시고요. 기회가 되시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십시오. 제가 성심껏 답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